안녕하세요. 집에서 돈 버는 방법, 집돈버 굿즈입니다. 오늘은 다음 달 5월 최고 대형 공모주죠. SK쉴더스 청약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. 공모 금액만 1조가 넘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온다면 오랜만에 꽤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. 작년 현대중공업처럼 과연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일정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. SK쉴더스는 5월 6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가온칩스의 수요 예측 결과도 같이 나와요. 그리고 다음 주 2주차 월요일, 화요일 이틀간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. 청약 1일차에 대명에너지 증거금이 환불되기 때문에 두 공모주 모두 비례까지 하는 분들은 문제는 없습니다. 또 SK쉴더스 환불금도 그 주 목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역시 2주차의 나머지 공모주 청약에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. 참고해 주세요. 그럼 공모주 상세 내용 볼게요. SK쉴더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ADT 캡스라는 보안 업체를 갖고 있고요. 그 외 정보 및 시스템 등 이런 사이버 보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모 주식 수는 총 2,700만 주 정도 되고 그중 25%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. 모집 금액은 최대 1조 516억이고요. 이를 통해서 계산된 시가총액은 3.5조 예상됩니다. 주관사는 총 6곳으로 많은데요. 상세한 주관사 내용은 제가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. 또 공모가 밴드는 31,000원에서 38,800원, 유통 가능 물량은 24%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. 네, 그럼 주관사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. 먼저 최소 청약 증거금은 10주에 19만 4천 원인데요. 이거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관사를 보면 NH증권, KBSK, 대신미래, 삼성 이렇게 6곳이고요. 배정 물량을 보면 54%를 차지하고 있는 NH증권, 29% 비중인 KB증권 이 두 곳이 거의 80%를 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두 곳은 필수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최고 한도나 증거금 역시 대부분 다 넉넉한 편이고요. 또 청약 수수료는 NH증권은 요번까지는 무료라고 알고 있고요. 이 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기업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SK쉴더스는 이 ADT 캡스에서 진행하는 물리보안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% 정도를 차지해요.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, 융합 보안 등의 사업들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. 원래 SK 계열사인 SK 인포색이라는 정보 보안 업체가 이 ADT 캡스를 인수한 건데요. 기본적인 매출은 ADT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사이버 보안이나 신사업 쪽으로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인수합병 이후 작년 매출이 1.5조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도 역시 5배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단기 순이익을 보면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거는 인수 자금을 위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K쉴더스도 이번 공모 자금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고 그 외 자금은 사이버 보안이나 신성장 쪽 사업으로 더 투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청약 조건들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 볼게요. 우선 이번 청약의 구주 매출은 거의 50%에 가까운데요. 기존 사례를 보면 30%까지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50%까지 가는 곳들은 대부분 안 좋았어요. 상장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이건 좀 많이 우려가 되고요. 또 2대 주주인 블루 시큐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건데 인수 과정에서 참여했던 재무적 투자자라서 이번 공모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통 물량을 보면 나머지 지분은 보호 예수를 6개월 설정을 했고요. 그 외 기존 주주가 없어서 상장일에는 공모 주주만 유통이 되고 그래서 유통 물량도 전체의 24%로 매우 좋은 편이에요. 물론 재무적 투자자들은 상장 전에 이렇게 미리 정리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. 하지만 물량이 좀 많아도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
구주 매출은 이번 청약에서 큰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세 번째로 공모가 산정 과정 보겠습니다. 먼저 SK쉴더스는 유사기업을 사업 분야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. 물리보안 사업 쪽에는 S1, 세콤 타이완이 있고요.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는 안랩, 사이버원 이렇게 총 4개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네 곳에 EV/EBITDA를 산출을 해서 평균을 적용하는데, 이 EV/EBITDA는 기업 가치에 영업이익을 나눠준 건데, 현재 SK쉴더스가 외형 대비 단기순이익이 낮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단기순이익이 낮은 이유가 채무상환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EV/EBITDA를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 물리보안보다는 사이버 보안 쪽에 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. 이 네 곳의 평균 EV/EBITDA 14.9배. 이게 적정하다고 보이려면 SK쉴더스는 물리 쪽보다는 사이버 보안 쪽으로 더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봐야 됩니다. 이게 이번 수혜 측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의 과정을 통해서 주당 평가 가액이 46,679원이 나왔고, 여기에다가 할인율 33.59%에서 16.88%를 적용을 했는데, 최근 5개년 평균 할인율과 비교하면 상당 금액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모가 상당 기준 시가총액이 3.5조 원이 나왔습니다. 앞에서 물리보안 쪽 국내 1위 업체 S1이 2.6조 원이었기 때문에 SK쉴더스가 상단 확정되면 1조가 더 많게 되죠. 그래서 결국 사이버 보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. 사실 상장을 앞두고 나온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광고가 많을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염두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최근에 구글이 이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라는 곳을 한화로 6.6조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, 이 업체가 SK쉴더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. 이처럼 향후에 이런 사업 쪽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. 다음 달 수혜 측 때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장점과 단점 요약해 보겠습니다. 공모 규모가 우선 1조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수혜 측이 좋다면 저희들의 수익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작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이런 외형 성장성도 좋게 볼 수 있고요. 특히 유통 가능 물량이 24%,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상장일 수급이 기대가 됩니다.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죠. 먼저 구주 매출 비중이 거의 50%에 달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. 역시 2대 주주의 투자금 엑시트 목적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ADT 캡스 경쟁사 S1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으로 공모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수혜 측 때 SK쉴더스는 물리보안보다는 사이버 보안 쪽 매출의 확대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, 이렇게 평가돼야지만 좋은 수혜 측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SK쉴더스 청약 정보 알아봤는데요. 공모 규모가 매우 큰 청약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미리 주간사 계좌는 준비해 두시고요. 청약 전까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다면 구독자분들께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